50대, 60대가 되면 누구나 한 번쯤 이런 생각을 해봤을 겁니다. 내가 지금까지 번 돈으로 과연 은퇴 후 삶을 잘 꾸려갈 수 있을까? 젊었을 땐 그저 열심히 일하고 저축하면 될 줄 알았지만 막상 은퇴를 앞두고 보니 끝이 보이지 않는 생활비와 예상치 못한 의료비, 심지어 가족을 돕는 비용까지. 현실은 생각보다 냉혹합니다. 한 지인은 은퇴만 하면 다 해결될 줄 알았다며 웃었지만 정작 퇴직 후 무너진 경제적 압박 속에서 매일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은퇴 후 필요 금액에 대한 기준조차 제대로 알지 못한 채 막연히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당신의 은퇴를 지키기 위해 꼭 알아야 할 필요 최소 금액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은퇴 후 무너진 인생. 당신에게 필요한 최소 금액은 바로 이것. 은퇴 후 필요한 돈 제대로 알고 계신가요? 은퇴를 앞두고 가장 많이 듣는 질문 중 하나가 있습니다. 은퇴 후 도대체 얼마나 있어야 걱정 없이 살 수 있나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려고 여기저기 검색해 보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항상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5억이면 충분하다고 하고 다른 사람은 10억도 부족하다고 하죠. 하지만 중요한 건 정확한 숫자가 아니라 현실적인 기준입니다. 과연 은퇴 후 우리 삶에서 어떤 비용들이 필요하고 그걸 채우려면 얼마를 준비해야 하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1. 은퇴 후 돈의 쓰임 예상보다 훨씬 많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은퇴하면 돈을 덜 쓰게 될 거라고요. 하지만 사실은 그 반대입니다. 은퇴 후에도 여전히 유지해야 하는 생활비, 예상치 못한 의료비, 그리고 우리가 간과하는 즐거움을 위한 비용까지. 특히 50대, 60대에 들어서면 갑작스러운 건강 문제로 인한 비용이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사례 1. 예상치 못한 의료비의 충격. 김씨 62세는 직장생활 동안 꾸준히 저축해 3억 원을 모았습니다. 그는 이 돈이면 은퇴 후 충분할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은퇴 후 1년 갑작스러운 허리 디스크 수술과 그에 따른 재활치료로 인해 5천만 원이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게다가 꾸준히 복용해야 하는 약값과 추가 검진 비용까지 매달 50만 원씩 들어갔습니다. 미리 의료비를 따로 생각해 두지 않았더라면 정말 막막했을 겁니다. 김 씨는 이제 은퇴 후 생활비에서 의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을 철저히 재계산하고 있습니다. 2. 생활비의 함정. 은퇴 후에도 고정비는 줄지 않는다. 은퇴 후 고정비는 생각보다 쉽게 줄지 않습니다. 집 관리비, 보험료, 통신비, 교통비 등은 기본이고 손주들에게 용돈이라도 줄라치면 한 달 생활비가 훌쩍 늘어납니다. 사례 2. 늘어난 생활비의 압박. 박 씨 58세는 은퇴 후 매달 200만 원이면 충분할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은퇴 후 들어보니 현실은 달랐습니다. 아파트 관리비 30만 원, 보험료 20만 원, 식비 50만 원, 여가활동 30만 원. 이렇게 기본 고정비만 130만 원. 갑작스런 차량 수리비나 경조사비가 들어오면 예산은 금세 부족해졌습니다. 사람들이 말하던 월 200만 원은 어디에도 없었어요. 현실적으로 은퇴 후 최소 300만 원은 필요하다는 걸 느꼈죠. 3. 즐거움을 위한 비용도 필수다. 은퇴 후 돈은 단순히 생존을 위한 도구가 아닙니다. 삶의 질을 유지하고 행복하게 살기 위한 자원입니다. 여행, 취미, 여가활동 등 은퇴 후 즐거움을 위해 쓰는 돈은 삶의 만족도를 크게 좌우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를 간과하고 먹고 살 돈만 있으면 된다고 착각하죠. 사례 3. 여가활동이 주는 행복. 은퇴 후 혼자 사는 이씨 64세는 은퇴 초기에는 최대한 절약하며 생활했습니다. 하지만 매일 반복되는 무료한 일상 속에서 우울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친구의 추천으로 탁구 동호회에 가입하고 소규모 국내 여행을 다니면서 삶의 활력을 되찾았습니다. 매달 2,030만 원을 취미에 쓰는 게 처음엔 아까웠어요. 하지만 지금은 이 돈이 제 정신적 건강을 지켜주는 최소한의 비용이라는 걸 깨달았죠. 필요한 최소 금액은 기준을 정하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은퇴 후 필요한 최소 금액은 얼마일까요? 이는 개인의 생활 방식과 목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다음 세 가지를 기준으로 잡으면 됩니다.
기본 생활비, 집 관리비, 식비, 보험료 등 매달 고정적으로 필요한 비용. 예상치 못한 의료비, 건강검진과 질병 발생 시 대비할 금액. 즐거움을 위한 여가비, 취미, 여행 등 은퇴 후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데 필요한 비용. 이를 모두 합산했을 때 평균적으로 은퇴 후 월 300만 원 정도의 생활비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최소 5억 원 이상의 자산이 있어야 안정적인 은퇴 생활이 가능합니다. 지금 준비할 수 있는 방법들. 현실적인 예산 계획 세우기. 현재 소비 패턴을 점검하고 은퇴 후 어떤 부분에서 비용이 더 들어갈지 미리 계산해 보세요. 의료비 대비를 위한 보험 재점검. 은퇴 전 보험 상품을 재점검하고 특히 장기 요양 보험이나 질병 보험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비를 줄이는 연습. 지금부터 과도한 소비를 줄이고 은퇴 후에도 지속 가능한 소비 습관을 만들어야 합니다. 결론, 지금부터 시작하세요. 은퇴는 누구에게나 반드시 찾아옵니다. 그때 가서 후회하지 않으려면 지금부터 준비를 시작해야 합니다. 막연히 되겠지라는 생각은 위험합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은퇴 후 삶을 위한 최소 금액을 계산하고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세요. 그렇지 않으면 무너진 인생을 복구하기는 더 어려워질 것입니다. 준비하는 자만이 은퇴 후 삶의 질을 지킬 수 있습니다. 이제 당신의 은퇴 후 행복을 위해 현실적인 숫자를 마주할 준비가 되었나요? 은퇴 후 무너진 인생을 막기 위한 현실적 자산관리법. 전문가 칼럼. 막연히 되겠지는 가장 위험한 착각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 필요한 돈에 대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중에 가면 어떻게든 해결되겠지.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계획 없이 맞이한 은퇴는 곧바로 재정적 위기와 삶의 질 저하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은퇴 후 무너진 삶을 경험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대부분이 공통적으로 말합니다. 그땐 내가 충분히 준비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충분한 준비란 단순히 적금을 들고 연금을 받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은퇴 후를 지키기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은 현실적인 자산 관리와 구체적인 계획입니다. 이제 그 방법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1. 돈의 쓰임을 세 가지로 구분하라. 은퇴 후 자산 관리는 세 가지 큰 틀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생활비, 의료비, 여가비입니다. 이 세 가지는 서로 독립적이지만 동시에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어 균형 있는 계획이 필요합니다. 1. 생활비는 가장 기본적인 방어선이다. 생활비는 매달 고정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주거비, 아파트 관리비, 공과금, 식비, 혼자 살든 가족과 살든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식사비용, 기본 보험료. 이 항목은 꼭 필요한 필수 비용으로 가장 먼저 확보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현재 당신의 월 고정비를 철저히 점검하세요. 그리고 은퇴 후 생활비를 줄일 방법도 미리 계획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지금보다 관리비가 낮은 주택으로 이사를 고려하거나 불필요한 구독 서비스나 지출을 줄이는 것이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의료비는 은퇴 후 가장 예측 불가능한 변수다. 건강이 나빠지기 시작하면 의료비는 걷잡을 수 없이 늘어납니다. 특히 만성질환이나 고령에 따른 수술 및 치료비는 자산을 순식간에 소진시킬 수 있습니다. 사례 65세 김 씨의 의료비 폭탄. 김 씨는 건강보험으로 대부분의 의료비를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 갑작스런 심혈관 수술로 인해 1,200만 원이 지출됐습니다. 이후에도 정기적인 치료와 재활비로 매달 50만 원 이상이 필요해졌습니다. 건강은 자신 있었는데 막상 아프니 돈 걱정이 가장 먼저 들더라고요. 따라서 은퇴 전 의료비 대비용 자산을 별도로 마련하거나 장기 요양보험과 같은 상품을 활용해 불확실성을 줄이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3. 여가비는 삶의 질을 결정한다. 많은 사람들이 여가비를 단순한 사치로 여깁니다. 하지만 은퇴 후 여가 활동은 삶의 의미와 만족도를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취미활동, 여행, 혹은 사회적 활동에 쓰이는 비용은 단순한 즐거움을 넘어 우울증 예방과 사회적 유대 강화에도 큰 역할을 합니다. 사례 은퇴 후 우울증에서 벗어난 박 씨. 박 씨는 은퇴 후 극도의 무료함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친구의 추천으로 그림 수업에 등록하고 작은 여행 모임에 참여하면서 인생이 다시 활기를 찾았습니다.
한 달에 2,030만 원 정도 취미에 투자했는데 이 돈이 제 정신 건강을 지키는 가장 큰 힘이 됐어요. 2. 은퇴 후 자산 배분의 원칙. 자산 관리의 핵심은 현금 흐름입니다. 적금을 깨서 쓰는 식의 소모적 방식은 결국 자산 고갈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은퇴 후에도 자산을 지속적으로 운용하고 소득을 만들어내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연금 활용의 최적화. 연금은 가장 안정적인 은퇴 소득입니다. 국민연금 외에도 퇴직연금이나 개인연금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세요. 중요한 건 연금을 어떻게 받고 운용할지 미리 전략을 세우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매달 받는 연금의 일부를 적립해 추가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로 운용하면 장기적으로 더 큰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 안전 자산과 투자 자산의 균형. 은퇴 후 모든 자산을 안전한 금융 상품에 묶어 두는 것은 비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일부 자산은 안정적인 배당주, 부동산 펀드와 같은 소득 창출형 자산의 배분에 수익을 만들어내는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사례 은퇴 후 월 소득을 만든 이 씨. 이 씨는 은퇴 전 아파트를 매각하고 그 자금 일부를 월세용 상가에 투자했습니다. 은퇴 후 매달 100만 원의 월세 수익이 생겨 기본 생활비를 충당할 수 있었죠. 자산이 소득을 만들어주니 은퇴 후에도 마음이 한결 편하더라고요. 3. 소비를 줄이는 생활 패턴 만들기.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소비를 줄이는 습관입니다. 은퇴 후의 소비는 단순히 줄이기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삶의 질을 유지하면서 절약하는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 사소한 소비 패턴 점검, 매일 마시는 커피, 쓸모없는 구독 서비스, 과도한 외식비 등을 재점검하세요. 가치 소비 실천 꼭 필요한 것과 사치품을 구분하고 만족감을 주는 소비에 집중하세요. 사례 미니멀 라이프를 실천한 정 씨. 정 씨는 은퇴 후 불필요한 물건들을 정리하고 단출한 삶을 시작했습니다. 매달 유지비가 크게 줄어든 덕분에 여유 자금을 여행과 취미 활동에 쓸 수 있게 됐죠. 최소한으로 살아도 충분히 행복하다는 걸 알게 됐어요. 결론 은퇴 후 돈은 당신의 인생을 지키는 방패입니다. 은퇴 후 돈이 부족하면 가장 먼저 삶의 질이 무너집니다. 하지만 돈은 단순히 쌓아두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운용하고 현명하게 소비하는 도구라는 걸 기억하세요. 이제부터라도 현실적인 은퇴 계획을 세우고 필요한 최소 금액을 확보하는 데 집중하세요. 그 준비가 당신의 은퇴 후 삶을 지키는 방패가 될 것입니다.